네, 이번 주제는 그 건강보험입니다. 그 정확하게는 국민건강보험이죠. 보장성 부분하고 민간보험으로 나눠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전 세계가 불허하는 제도 중 하나가 우리의 국민건강보험 제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의료인들은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 특히 저수가에 대한 불만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적정 수가, 적정 급여, 적정 부담으로 가야 한다. 이런 대외 원칙에는 이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데요. 이제 정작 그 전제가 돼야 할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모두가 언급을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후보자들의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다른 한편 건강보험 정책과 관련해서 가장 큰 이슈는 이 선별적으로 갈 거냐, 보편적으로 갈 거냐 이 두 가지 논쟁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사실 선별적으로 가는 정책을 채택을 했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각 후보들의 입장을 밝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답변은 그 박인숙 부의장님께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유승민 캠프에서 그 공식으로 낸 공약을 읽겠습니다. 그 일단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는 목적으로 건보 제도가 이미 개편이 됐지만 그거를 지금 본인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36.8%에서 20%로 낮추고 또 본인 부담 상한제에 혜택을 받는 사람이 지금 건보 가입자 1%에 불과한데 이를 10%까지 확대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수혜 대상, 수혜 진단명과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그것도 산후조리가 이제 있는 사람만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데 이거 산후조리 비용을 건보에서 300만 원까지 부담하겠습니다. 이게 네 가지 공약인데요. 그 유승민 후보의 그 기본 개념은 그렇습니다. 전에 증세 없는 복지 없다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낙인이 찍혀서 지금 무지 고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중부담 중복지의 그 기본 틀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 가계에 근데 이제 그 최근에 실손보험, 자동차보험 이런 것 때문에 건보 재정의 누수와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죠. 그래서 수가 현실화는 이런 거랑 이제 같은 맥락으로 가야 되는데 그 선별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별적 보장성 강화는 하는데 선별적으로 가자. 그 전에는 그 진단명대로 했는데 그거는 저는 처음부터 그거는 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럼 다른 진단에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저는 그건 처음부터 반대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증 질환 위주로 가야 된다. 그리고 무조건 나이별로 하는 것도 아니고 중증 질환에 대한 선별적 복지가 필요하고 또 민간보험의 그 건보 보장성 확대를 하려면 사보험 와 그 보조를 맞춰서 사보험이 너무 비대하는 게 지금 굉장히 비정상적으로 되기 때문에 건보 재정에도 악화를 초래하고 있어서 그 사보험은 축소가 맞고 건보 보장성 확대는 확대하지만 그 중부담 중복지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심상정 캠프 부탁드립니다. 예, 건보료의 부분에 있어서 보장성 확대는 뭐 당연하죠. 저는 여기 선별과 보편이 왜 필요한지 당연히 보편적으로 보장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수가, 저급여 그리고 저부담 구조를 적정수가, 적정급여, 적정부담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은 가지고 있지요. 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데 물론 건강보험료 인상이나 이런 부분도 여러 가지 살펴봐야겠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일몰제 부분을 저희들이 이제 해가지고 5년 연장해놨잖아요. 국고 보조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22년까지 일단 일몰제는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국고지원제는 사후정산제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요 국가에서 돈 못 받은 게 많아요 아직도. 우리가 20조 이상 누적 흑자가 있다고 그러는데 기획재정부에서 돈 떼어먹은 돈이 많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후 정산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으니까 국고지원의 그 부분들을 14%와 건강진료 6% 이렇게 해서 20%의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의무 규정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주려면 주고 말라면 한다. 그래서 사후 정산을 해서 명확히 재정을 확보해야 된다. 그리고 전면 소득 중심으로 재개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편적 보장 확대를 하고 선별적인 질환 중심이 아니라 보편적인 부분은 돼야겠죠. 그리고 비급여를요 전면 급여화하고 저수가는 적정 수가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문재인 캠프. 남았습니까? 예. 13번 초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지금 보장률이 60% 수준인데요. 보장률 높여야죠. 그래서 저희들이 심상정 후보는 80% 보장률, 입원 환자에 대해서는 90%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캠프 부탁합니다. 보험 혜택이 늘어나면 보험료가 올라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 건강보험처럼 부담과 혜택의 관계가 명확한 그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이 비교적 수월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 건강보험이 비급여 부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험료 인상을 하더라도 급여 부분이 늘어난다고 하는 보장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적정 급여, 적정 수가, 적정 부담으로 이행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이 모든 보건의료 서비스를 포함해야지 되는 조건이 선행되어야 이 조정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급여 부분에 대한 조정, 수가 부분에 대한 조정, 그리고 부담에 대한 조정을 해나가야지 되는데, 그 점에서 최근 이루어진 건강보험 부가체계 개편은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급여를 다 포함을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수가를 주어야 할 것이냐, 그리고 보험료를 어느 정도 부과를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상당한 연구를 필요로 합니다. 이거는 보험 설계를 다시 하는 것에 준하는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새 정부는 곧바로 이 건강보험 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 개발에 착수를 해야 될 것이고, 아마 시간은 최소한 또 2, 3년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홍준표 캠프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나라의 건강 보험에 대한 보장성이 OECD보다 낮은 거는 그거는 재원인 보험료가 낮기 때문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장률 확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러면 또 재정을 생각하면 쉽게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20조 정도의 흑자를 가지고 있지만 2018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단기 적자로 돼서 23년이면 다 고갈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보험료에 대한 이 부분은 사실 적정 부담, 적정 수가에 대한 거를 빨리 좀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큰 틀에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비급여의 전면 급여와 같은 이런 보편적 보장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이 재원 문제를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어려운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중증 질환 보장 강화, 선별적으로 이렇게 특정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성을 넓혀가는 것도 이제 필요하겠지만은 건강보험에 대한 본인 부담액 상한제라든지 또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같은 단계적 확대를 통해서 지출 비중을 OECD 평균 수준으로 좀 높이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보험 보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조세 부담률도 한꺼번에 생각해 갖고 우리 조세 부담률이 상당히 낮은 편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해서 좀 심도 있게 이 적정 부담, 적정 수가를 고민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안철수 캠프 부탁드립니다. 네, 안철수 후보의 보장성 강화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수 비급여를 포함한 본인 부담 상한제 실시, 그리고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에서 제왕절개나 아니면 출산 관련 상병 입원비 전액 면제, 고운마음 카드, 국민 행복 카드 지원액 확대, 난임 진료비 지원 확대,
출산 입원 기간, 보험 급여 기간을 7일까지 확충, 아동 18세 미만의 입원 진료비를 5%로 경감, 암 환자 5대암 암검진 본인 부담 면제, 암 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전체로 확대, 75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입원비 10%로 경감. 큰 것만 말씀드리면 이런 사항들이 지금 보장성 그 강화의 주요 내용들이고요. 이런 것들을 다 이행한다고 하면 예산이 재정이 총 한 약 5조 조금 안 되는 정도 규모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비급여의 단계적 포함 방안이나 단골 의사제도, 간호간병 등이 인프라 정비와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전체적으로 다 이행이 됐을 때의 그런 그 소요 규모이고요. 실제로는 그보다는 조금 더 훨씬 더 좀 아래에 있을 것 같아서 만약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 법정 의무를 준수한다고 하면 연간 추가 수입이 1.7조 내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같이 활용을 하면 이번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인한 추가적인 그 보험료 인상은 당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고령화 현상 등에 따라서 노인 의료비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건강보험의 지출에 기초한 이 보험료 수입, 보험료 조정은 당연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노인 의료비의 적정화 방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더 쓸 수 있죠? 30초 더 쓰시겠습니까? 네네. 네네. 비급여 진료비를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에 포함해서 소득 수준별로 본인 소득의 약 10%, 그러니까 연간 100만 원 내지 최상급은 500만 원까지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미용과 성형 등 비필수 비급여 진료는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것이 현재 비급여를 바로 급여한다는 의미도 있지만 비급여를 관리를 하겠다는 의미가 강하고, 저희는 당연히 건강보험은 보편적 보험으로 가서 특정 질병에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고액 진료비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네, 바로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박인숙 부의장님께서 앞서 이제 답변에서 거론하셨었는데요. 그 민간의료보험 시장이 급팽창하면서 그 국민건강보험과 민간보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민간보험이 반사 이익을 얻고 있고, 그 민간보험 활성화로 환자 의료 이용이 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건강보험과 민간보험 간 관계 어떻게 설정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이번에는 그 윤소아 본부장님부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에 앞서서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을 급여화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다른 이견들이 있으신데요. 저는 이것이 단순히 지금 환자의 부담이냐 아니냐 문제뿐만이 아니라요. 아까 말했던 대형 병원이나 중소병원에 이런 문제까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실제 고가의 의료 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중증 질환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비급여 부분에 돼 있는 부분들, 특히 희귀 난치성의 질환을 생각한다면 이 비급여 부분으로 해서 결국 어디로 몰리냐면 동네 의원에 이거 별로 상관없어요. 전부 이제 대형 병원으로 해서 이 항목들이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당연히 환자는 그리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과 다 연동되어 있는 것이지 내가 얼마를 뭐 내냐 안 내냐라는 단순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저희들이 이제 옛날부터 건강보험 하나로 해결하자라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어린이 병원비를 국가가 책임지자 최소한 고령화 시기에 있어서 어린 때의 건강의 밑도를 놓는 게 사회적 비용을 오히려 줄이는 것이다 하고 운동을 하고 있는데, 가장 삐딱하게 바라보는 데가 바로 민간보험회사 아니겠습니까? 실손 의료보험. 그래서 요즘 어린이도 다 이 보험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오히려 급격한 보험료 인상이 되고 부담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도덕적 해이, 여기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정의당은 건강보험의 보장을 확대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본인보담 100만 원 상한제, 저는 의료계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은 대단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각도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입원 보장률 90%, 전체 80%를 다시 한번, 그리고 그렇게 되면 실손 의료보험에
효과는 거의 사라질 것이다. 저는 심상정 후보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캠프 부탁드립니다. 건강보험이 그 보장성이 충분하지 못하다가 보니까 우리나라 그 국민의 80% 정도가 민간의료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가입하는 한 가구당 4.7개를 가입하고 한 달 평균 34만 3천 원을 민간보험료로 지출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반면에 건강보험은 보험료가 9만 4천 원 정도 평균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이 훨씬 싸게 보험료를 내면서 보험의 혜택은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크지요. 건강보험 하나로 그 방식으로 이제 당연히 급여 확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데 그거는 뭐 별 이론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하나 더 생각해 둘 것은, 그러면 건강보험의 급여 확대가 되면 민간보험에서는 지출 요인이 훨씬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민간보험의 보험료를 낮춰야 되겠죠. 그런데 현재까지는 민간보험이 보험료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이것은 이제 보건복지위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기재위, 정무위, 법사 등이 협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당에서는 이 문제를 가지고 보건복지위, 기재, 정무, 법사 그리고 예결위까지 공동 토론회를 의원들이 했습니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와 함께 민간보험료를 인하하겠습니다. 네, 홍준표 캠프 부탁드립니다. 예, 여러 분께서 말씀하셨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면 이론적으로는 비급여 영역이 보장성적 급여 영역으로 전환됨으로써 실손보험, 민간보험이 담당하고 있는 비급여 시장이 줄어들어야만 되는 것이 이론적입니다. 이론적으로.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실은 비급여 영역이 정말 많이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료가 사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 몇 년간 보험료 증거가 15% 이상 올라가고 있고, 아무리 정부가 보장성을 높여도 보장성은 63%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머물러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비급여 영역에 대한 의료시장의 팽창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이 실손보험이 불필요하게 팽창돼서 국민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지는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해야 되는 가장 키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이 건강보험 민간 의료 실손보험이 건강보험의 보완제로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비급여 영역의 투명 관리가 필요하고요. 또한 이 비급여 영역 실손보험은 금융위가 담당하고 있고 건강보험은 복지부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처가 협의해서 정말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갖고 전체 국민 의료비 관리 차원에서 실손보험과 비급여 관리를 할 필요가 있고, 필요하면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갖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홍준표 후보는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철수 캠프 부탁드립니다. 예, 아까 보장성 강화에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특히 저희는 임신 출산 관련 비용에 대한 보장성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현재 임출산 관련 비용이 총 한 400만 원 조금 넘는데, 본인 부담은 약 한 250만 원 정도 비급여 포함해서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초음파 급여화해서 한 200만 원까지 내려온 것 같고, 이번에 저희 공약을 적용하면 본인 부담이 약 100만 원 조금 이하 정도 수준이 될 것 같아서, 저희의 목표는 적어도 임출산 관련 의료비는 제로로 가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민간보험 관련해서는 역시 민간보험 관리 체계가 금융당국이 하고 있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만은, 저희는 앞으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민간보험에 대한 영향평가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가
실손보험 등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보건당국과 금융당국이 합동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같이 반드시 보장성 강화 계획에 포함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그 민간 보험의 상품 구조나 본인 부담 수준을 설계할 때부터 의료 전문가 단체 및 보건당국과의 협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유승민 캠프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제가 19대 와서 이거를 한번 들여다보고 무슨 법안을 쓸까 하다가 너무너무 복잡하고 또 산자부, 그 금융위원회 이런 여러 부처가 있는데 너무 많은 이해관계 또 사보험 회사의 그 거대한 재벌 수준의 그 사보험 회사들과의 그 관계가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기 때문에 좀 이게 간단히 할 문제가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조금 멈칫했는데요. 그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유승민 캠프에서는 그 본인 부담률을 이제 줄이고 본인 부담 상한제 혜택하는 사람들을 이제 좀 더 많이 해야 된다. 그런데 아까 김승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보장성 확대를 하려고 그러는데 의료가 너무너무 아주 빨리 발달하면서 그 굉장히 고가약을 쓰면 치료 효과도 좋고 생명도 길어지고 쉽게 얘기하면 암 환자가 암을 없애는 게 아니라 억제하는 약을 1년에 5천만 원 내지 1억을 먹으면 1년을 더 살 수 있고 뭐 대충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이거를 영원히 건보에서 다 짜라 담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보험이 있는 건데 지금은 그런 순기능보다도 또 도덕적 해이나 이게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져 가지고 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또 보험료 사보험으로 가는 그 재정이 일부라도 정시 보험 재정으로 들어오면은 훨씬 도움이 되고 보장성 강화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부익부 빈익빈 상태가 조금 더 완화되지 않나. 그래서 저는 이거 개편은 반드시 연계와 개편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보 아까 어린이병원 근데 전에 옛날에 노무현 정권 때 한번 했었죠. 어린이병원 해서 그 실패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때. 네, 그것도 하나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